예,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에 소재하는 금묵은시 딸기 농장입니다. 저는 이 딸기 농장에 컨설팅을 하는 파인팜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이상행 컨설턴트입니다. 예, 총 우리 여기 면적은 13,000평방미터로 하우스가 전체 12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8동이 재배동이고 4동은 육묘동으로 그 재배동에 모종을 생산하는 육묘동이 있습니다. 그 육묘동에서 재배동은 6월달까지 작년 9월부터 올 6월달까지 생산을 끝내고 우리 육묘동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10개월 이상 지금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묘의 규모는 전체가 20만 주가 됩니다. 그 20만 주 중에 6만 주는 자체 소비를 합니다. 여기 8동에 재배하고 있는 모종을 공급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만 주는 인근 지역의 농가나 육묘를 하지 않는 그런 농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 수익으로서 전체가 약 20만 주에 600원 하면은 한 1억 2천. 그러니까 자체 소비하는 6만 주를 빼고 나면은 약 8천만 원 우리 여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비 제하고 그러면은 한 30% 아마 우리 여름 농가 소득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인팜 컨설팅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행 컨설턴트입니다. 딸기 농장에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우리 딸기 농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제 따라 와 보실래요? 보다시피 이 재배동으로서 이렇게 재배해 오다가 우리 여름에는 지금 토양 소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농가는 축산 농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 복합 영농 농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축산 시설도 되어 있고 요 뒷동에는 또 우리가 소를 갖다가 한 10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전년도 재배하고 아직까지 토양 소득을 시작하지 않고 작년에 농사를 하고 마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상토 정리를 해서 토양 소득을 하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기르고 있는 육모동에 있는 모종을 가져와서 여기에 정식을 해서 이제 키울 그런 재배동입니다. 다음은 보시다시피 아까 이 재배동이 총 8동에 이 농가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수경 재배 기계입니다. 컨트롤 박스고 믹싱 탱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경 재배에 필요한 AB통이 있는
그런 시설이고, 요 컨트롤 박스입니다. 네, 그러면 육모동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좀 낮은 재배동인데, 옛날에 토갱 재배할 때 사용하던 그 온실을 이제 고슬, 수경 재배 고슬 시설을 해놓은 옛날식 온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여기 요 육모동을 좀 더 육모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은 육묘 온실입니다. 여기는 아까 저쪽에는 후레쉬 네트라고 했지만은 여기는 천창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비닐을 말아 올리고 평상시는 열어놓고 비 올 때만 비가림을 하는 그런 개폐식 비닐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워가지고 차광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차광망을 거의 이제 올려놓은 상태로 하다가 작업할 때 작업자의 그 어떤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뭐 내리는 정도지, 그 외에는 거의 개폐를 해놓은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모 농사를 하는 것이 아까 뭐 우리 농사의 한 80~90%를 차지한 만큼 한다고 이야기한 만큼 우리 육묘 시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저쪽에서도 농사 잘 지은 걸 보여줬지만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가 크라운을 크게 키우는 것이 우리 그 육모 농사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가 첫째 이제 시설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수분 공급과 그 양수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다만은 양수분을 작물이 흡수를 잘할 수 있는 그것은 강압성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압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산작용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거 농사 기술은 줌에는 작물이 바로 먹는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강압성을 통하여 우리가 잎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양분을 전류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은 비료, 양분, 비료 영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분을 흡수하여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전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의 중요성과 재배 기술을 겸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작물은 잎이 두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강압성을 한 어떤 정도가 나타나는 정도가 잎의 두께와 크기, 그런 게 이 농가는 아주 적당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작업 후에 병균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약을 아마 약을 살포해서 뭐 흔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 채소율의 법칙과 또 뭐 수학 체감의 법칙,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채소의 법칙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좋은 것에서 그걸 잘해준 만큼 잘 크는 거 당연한데, 그것보다는 모자라는 어떤 한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비료를 이야기한다면은 뭐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다량 요소와 미량 요소 조금밖에 우리가 비중을 차지 않는 필수 원소가 있는데, 다량 요소와 미량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미량이지만은 만약에 철이나 붕소나
밀양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법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양분을 다 갖췄을 때 그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강합성의 요인 중에 최고의 에너지가 햇빛이고, 그 다음에 뭐 온도, 습도, 공기 유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어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을 찾아가기보다는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필수 원소 내지는 강합성에 관계하는 요인 그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농사가 어려운 겁니다. 농사를 쉽게 생각하면 그거는 큰 잘못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한 가지도 놓치지 않는 최소율의 법칙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설을 하고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결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자라고 있는 이거는 자묘, 모주에서 이게 모주 자리입니다. 모주 생산을 하여 모주에서 런너가 발생해서 이렇게 자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주가 충분히 자묘를 다 생산하고 마쳐서 지금 모주를 걷어낸 상태입니다. 빼내고 모주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딸기는 우리가 2년 농사라고 하는 이유가 이 모주를 키우기 위해서 또 지금이 8월인데 10월 말 되면 또 삽목을 시작해서 내년 모주를 또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 월동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동안에 평균 온도 0도씨, 0도씨 이하에서 700시간을 경과해야 된다. 또는 5도씨 이하에서 1000시간을 경과해야 또 휴면 처리가 제대로 됩니다. 그렇게 길른 내년 2월까지 길른 모주를 여기에 정식하여 이걸 또 양성을 시켜서 자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런너가 모주에서 런너를 길러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딸기 농사가 결국은 메리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히는 자만이 돈을 번다. 예.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밀씨 너무 간격이 좁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격이 좁다는 것은 햇빛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결국 육묘 농사는 간격 벌리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튼튼한 모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모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24구, 32구 다다다닥 셀에 너무 셀 간격이 좁아. 그래서 이 간격을 최소한 10cm 이상으로 넓혀주는, 또는 두 줄 있고 또 띄우고 두 줄, 또 띄우고 두 줄. 그 네덜란드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크라운이 이렇게 굵습니다. 크라운이 이렇게 굵은데 우리 한국에서도 시작을 잘못하게 된 것이 결국은 간격을 너무 좁게 시작해서 이렇게 한 게 단점입니다. 만약에 탄자니아 농민 여러분들이 딸기를 하게 되면 모종 농사를 할 때 간격 벌리기를 해라. 이거는 비단 시설 딸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호박, 오이 전부 다 모종 생산은 간격 벌리기를 해라. 간격 벌리기를 하면은 그만큼 튼튼한 모를, 햇빛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간격 벌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간수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간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수되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래가 간수를 할 때 우리는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비료하고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료 농도를 이시라 그러는데, 비료 농도를 좀 진하게 준 농가는 좀 더 양분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시 농도가 낮으면은 비료를 적게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된 모는 결국 대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묘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료 농도를 좀 높게, 이시 우리가 지금 육모할 때 이시는 1.2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라요. 육모 때 튼튼하게 양분을 충분히 먹고 본포에 가야, 아까도 뭐 한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그래야 병해충에서 극복할 능력, 예? 견디는 힘, 그 다음에 딸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뛰어납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쭉 이때까지 양분 관리와 환경 관리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고품질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비료를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간격 벌리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라요. 다른 작물도 간격 벌리기를 해야 뭐 생산이 제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배 기술이 중요하다는 건 그것이래요. 아까 갱년 개선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갱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고품질 다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기른다는 것은 병해충에서 견디는 힘이 강하고, 병해충에 견디는 힘이 강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약값이 적게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농사를 못 짓는 농가에서는 맨날 약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뭐 인간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은 약을 별로 안 먹을 것이고, 약한 사람들은 약을 많이 먹게 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을 잘 생활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되듯이, 우리 작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양분과 환경 관리를, 양수분 관리와 환경 관리를 병행했을 때 결국은 튼튼한 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 상당히 이 농가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이렇게 볼 때 이렇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2장 반, 지금 이게 너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2장 반, 지금 3장 반이네요. 하나, 둘, 3장, 4장. 잎이 지금 약간 많은데, 여기서 1장 정도 더 없애줘야, 너무 간격이 좁기 때문에 햇빛 들어가는 확률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3장 반이네요. 여기서 1장 더 없어주면은 아무래도 체각률이, 수각률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잎을 볼 때 잎이 팽팽하고 이렇게 팽팽하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건강하다고 보고, 이런 잎처럼 이렇게 우그러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떤 약해나 혹시 또 병해의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제껴졌을 때 요 신초가 햇빛을 볼 수 있는 그 확률이 나은데, 이렇게 가래버리니까 뭐 차강 효과를 해가지고 햇빛을 못 봐요. 그럼 다음 잎은 잎보다도 더 높게 올라와야 우리는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도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잎이 이렇게 긴 것은 사실 도장이거든요. 이 정도 짱짱하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이 셀 간격이 좁기 때문에, 햇빛을 보기 위해서 이 신초가 계속 올라와 버리가 이렇게 도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안 되기 위해서는 셀 간격을 넓게, 만약에 탄자니아 농업 여러분들이
딸기 농사를 하게 되면은 셀 간격을 넓게 해라. 예, 그거는 틀림없이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금형 요런 우리가 이런 셀을 갖다가 만들 때 아마 이거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셀 간격을 넓은 트레이를 갖다가 주문 생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초들이 저렇게 발달이 잘 돼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햇빛을 적게 받아가지고 햇빛을 적게 받아서 저 상태에서 이렇게 도장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햇빛입니다. 결국 강합성 H2 플러스 CO2는 C6, H12, O6 플러스 O2가 되는 그런 그 탄수화물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결국은 햇빛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만큼 채광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광망도 이야기하고 브래시 네트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셀 간격을 넓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다 우리 햇빛이 그만큼 작물 자람에 있어서는 최고 중요하다는 것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차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흑색 차광만 하는 것은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좋은 재질이 차열망, 차열네트, 열을 막아주는 그런 망을 갖다가 차광을 해서 네트를 형성시켜서 생산하는 것이 주 요점이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최소열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을 못하면은 그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그런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농업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 어렵다는 것이 여기 보는 상토가 보입니다. 요 상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토가 플레이트하고 아마 피트모스나 코코피트를 혼합 상토를 사용했는데 요 혼합 상토와 피트모스의 비율에 따라서 혼합 상토와 코코피트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병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환경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플라이트 비율이 높으면은 간수를 조금 자주 주고 인터벌을 좁게 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트 비율이 낮고 배수가 잘 안 되면은 또 그 인터벌을 넓게 해서 물 주는 횟수를 소량 다해를 할 것인가 다량 소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잘 감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곳을 땅에서는 우리 토양이 어느 정도 완충력이 있어가 자정력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해주지만은 우리 곳을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고 수경 재배를 했을 때는 우리 농가 주의 재배자 본인이 그걸 알아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물한테 꼭 필요한 함수율, 배,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지막 물 준 시간,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이렇게 쭉 농장을, 융보장을 둘러보고 일액이 맺히는 게 있습니다. 일액이 방울 일액이 맺히는데 그 일액이 많으면은 어제 물량이 많은 거고
요 일액이 없었다. 그러면 어제 건조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일액의 정도를 보고 또 천물을 줬을 때 우리가 점적을 쭉 해가지고 천물을 줬을 때 배액되는 정도 주르르 흘렀다. 그러면 어제 물이 많았고 천물을 줬는데도 하나도 배액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제 물이 좀 모자랐고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는 관찰을 해서 정도를 관찰을 해서 우리는 해가며 물 주는 그러면 오늘 일액이 많고 물이 많았다. 그러면 어제 물 주는 마지막 시간을 갖다가 당기고 만약에 일액이 없고 아침에 천물을 줬는데 배액이 없었다. 그러면 어제 마지막 주는 물 시간을 갖다가 늦추고 그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은 뭐 우리가 다랑소에 소량다해 해가지고 어떻게 줘라 뭐 하루 몇 회 줘라 물량 줘라 하지만은 결국은 재배 농가에서 그걸 관찰을 하여 터득을 해서 내 농장 상토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스스로 조정을 해야 되지 누구의 컨설턴트나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농사는 뭐 농사가 답이 있나 답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데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농사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하고 같은 농사는 없어요. 이웃집하고 같은 농사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은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는 상토라든지 물 주는 점적 호수의 뭐 간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집하고 같은 농사는 없다. 그러나 농사는 정확한 답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물론 시설에 의해서 정확한 답은 못 찾지만은 그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농사가 더 잘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자니아의 시설 관리 예비 농가 여러분들은 재배 기술과 환경 관리를 양수분 기술, 재배 기술 충분히 익혀 가지고 고품질 다수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육모장을 이제 통제해주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이거는 아마 개폐기 펌프, 우리는 이 양수분 관리하는 그 컨트롤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차광망 개폐를 하는 그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닐 개폐와 차광망 개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도 우리가 그 전기 시설, 차단 시설 또는 전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설들이 요 농장의 주인을 대신해서 얘들이 자동 타이머를 두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수동으로 그때 따라서 날씨에, 그래서 자동을 놔놓고 우리가 농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설은 되어 있지만은 자동을 이용할 때는 집을 비울 때 할 수 없이 시간 단위로 어떻게 하지만은 우리 하늘은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 흐릴 때는 무조건 개폐를 하고, 또 너무 더워가지고 온도가 뭐 30도 이상 올라갈 때는 또 차광을 해주고 하는 것을 대매해야 되지, 자동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나중에 기계가 에러 나면은 우리 농사가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자동 컨트롤러가 있지만은 우리는 수시로 작물의 어떤 재배 상태를 관찰하고 주인은 그에 따라서 제때 어떤 기계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탄자니아 기후는 덥기 때문에 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로서 차광망이 있는데 여기 있는 흑색 차광망을 우리 한국에도 여태껏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이제 소재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후레시네트 차열 네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시광선은 투과가 되고 작물이 강합성할 수 있는 가시광선은 투과가 되고 온도를 온도를 올리는 적외선 열을 막아주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저런 흑색 차광망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이런 차열 네트를 사용함으로 해서 온도는 약 3도에서 한 7도 가량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시광선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작물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강합성을 잘 할 수 있는 가시광선은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라 그러죠. 그 가시광선은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이 잘 자란 겁니다. 지금 이 농가에 이거 후레시네트를 했는데 우리 그 한국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본 농가 지금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탄자니아에서 우리가 하우스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시설을 해야 우리가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나중에 우리가 노지 육모 갈 건데 거기에 있는 모종 상태와 여기에 있는 모종 상태를 아마 나중에 비교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 농가에 금무건 사장님 농가의 이런 모종이 훨씬 튼튼하고 강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종을 튼튼하게 길러야 본포에 가서 정식을 했을 때 딸기 생산성도 많이 올리고 병해충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모를 잘해라. 육모가 보통 일반 작물에서는 절반 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딸기는 뭐 80~90% 차지한다는 정도로 육모가 중요하다고 말씀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대접은 실천을 안 해요. 그 대접이란 것이 이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배기팬 이게 24시간 돌려주고 때로는 건조하고 상대습도 RH가 낮을 때는 스프링클러로서 적셔주는 그런 안개 분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탄자니아의 날씨와 우리 여름 날씨와 비슷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평균 온도가 아마 한 28도, 26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온도를 내려줄 수 있는 시설을 통하여 이렇게 여름 재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모종이 아니고 이게 딸기라면은 본포 재배하는 딸기라면은 또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품종이 일개성 딸기와 사개성 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일개성 딸기가 대부분이고 지금 강원도 대관령 저쪽에서는 사개성 딸기를 해가 여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탄자니아에서도 충분히 그런 품종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로 통해서 이러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저온성 작물의 특징에 맞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재배 기술을 접목시킨다면은 우리가 아주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권 사장님. 예, 농사를 오래 잘 지내셨네요. 예, 환경도 좋고, 시설이 좋아가지고 농사 잘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우리 토갱 옛날에 할 때와 고설을 했을 때의 장점이죠. 예. 그래가 요 시설은 자갈했습니까? 보조를 받았습니까? 예, 우리 센터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자부담하고 예. 그래가지고 사업을 그만해가지고 뛰었습니다. 예. 아이고 올해 농사 짓기 좀 수월했겠네요. 예. 환경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예. 그러면 모든 경비도 자기 들어가고. 예. 예. 아 그러면 그 임금비도 포함이 예. 되시고 또는 농약비, 예. 예. 또 비료비 그죠? 그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죠. 예. 그죠? 예. 그래가 그러면 올해 또 20만 주 생산했는데 네. 한 금액으로 볼 때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억 한 2천만 원. 예, 1억 2천. 예. 그럼 우리 본포 재배했을 때 뭐 한 동당 3천만 원 하거든요. 8동 것도 뭐 38, 24, 2억 4천인데 예. 육묘 생산이 상당한 예.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육무에서 뭐 방편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설하우스에서 이때까지 소개를 드렸고, 여기는 노천 육묘로 그 비가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 노지 육묘는 비가림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에 노출이 돼서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런 데 노출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잎이 조금 바람에 시달린 어떤 자연에 시달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설 재배를 했을 때는 양분을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노지에 했을 때는 양분을 충분히 줬을 때 우리가 작물이라는 것은 작물의 병해는 질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질소질이 많으면 병해가 발생하니까 이 농가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엿뱅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엿뱅이 빨갛게 물든 것은 인산이나 질소 흡수를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합성에 제일 필요한 햇빛의 조건이 좋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작물의 상태는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햇빛과 우리가 탄자니아도 기온이 높아서 시설 하우스 비가미를 했을 때 어떤 온도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까 차광망이나 차열레트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했는데 노천에 하게 되면 바람이 선들선들 불고 이렇기 때문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격 걸리기를 많이 했더라면은 만약에 감격 걸리기를 했더라면은 질소를 충분히 우리가 비료를 충분히 주면서 재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양분을 충분히 줬을 때 병해의 위험성 때문에 아마 이 댁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비료 성분이 부족, 비절 현상이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강건한 모를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상당히 올해 대체적으로 풍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와 시설을 하지 않는 비가림을 하지 않는 그런 재배의 차이점을 대표적으로 아까 앞에 금무건시 농장과 여기 우리 농장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비료를 충분히 줄 수 있으면은 더 좋은 모를 생산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셀 간격을 넓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탄자니아 딸기 재배 동업인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겁니다. 노지 육모의 장점은 시설비가 적게 들고, 첫째 하우스 폴 때도 없지요, 비닐도 없지요, 차강 필요 없지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가 오면은 준 비료도 씻어 내려갑니다. 우리가 빗물은 이시를 재면은 이시 제로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비분을 보충하고 할 수 있는 기술만 우리가 된다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우리 시설이 재배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저병은 대개 우리가 토양병으로서 비가 왔을 때 튀어 올라와가지고 땅에서 튀어 올라와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튀어 올라와가지고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 지금 바닥재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직포를 깔아서 이렇게 땅에 우리 토양 상태를 갖다가 밀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첫째 시설비가 작게 들고, 둘째로 좋은 점이 햇빛이 좋고, 그 다음에 온도가 이제 보온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조건입니다. 쭉 보시면은 아마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모주를 지금 빼내고 여기에 모주, 그지? 여기 자매거든. 모종 요걸 런너를 생산하는 모주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기는 모주를 아까 시설 재배 농가에서도 모주를 드러냈듯이 지금 여기서도 모주를 다 드러낸 상태로 지금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약간 우리가 탄자니아 딸기 재배 농가에 소개하기는 아주 좋은 고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시피는 그 뱅흔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참 이런 것들이 보기에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이 농가에서 상당히 극복을 해가지고 올해는 아마 이 농가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1200평이고 3.3 36,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재배 기술, 환경,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딸기 재배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약간 노천이라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맹상육묘라고도 합니다. 의 시설을 지금까지 지어봤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저쪽에는 이거 런너가 각각의 런너에서 1차 런너, 2차 런너, 3차, 4차, 5차, 6차 런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아까 저쪽에서는 이걸 다 잘란 상태였습니다. 다 잘란 상태인데 지금 런너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런너 절단은 보다시피 하지 않은 상태로 여기는 런너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작업이 아직 더 남아있고 이렇게 노화엽은 항상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노화엽은 제거를 수시로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잎이 2장 반 된 거고 2장 반 여기는 잎 관리를 갖다가 아까 저쪽보다는 2장 반씩 잎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항시를 보고 우리가 잎 관리를 부분 잎은 버리는 그런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노천이기 때문에 사실 비 오기 전에 약을 치주고
특히 탄저병은 비 오고 나서 치면은 3등, 비 올 때 치면은 2등, 비 오기 전에 쳐야 1등을 한다 할 정도로 비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외에 재배 관리하는 것은 시설 재배나 우리 딸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하보나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출래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착가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은 원예 공판장이라는 곳에 가서 납품을 하고, 또는 도매상들이 와서 직접 여기서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육묘 농사는 여기는 아마 시설 재배를 해서 본포 재배는 안 하고 육묘로서 끝나는 시설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9월 중순 되면 9월 중순이 우리가 정식일이니까 9월 중순 되기 전에 여기서는 작업이 끝납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 4월 초에, 내년 4월 중순 정도 되겠네요. 내년 4월 중순에 또 정식을 하여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4월 중순,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5, 6개월 여기서 재배를 하고, 그 재배가 끝나고 나면은 쓸려 갖고 여기는 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생산을 안 합니다. 오직 육모 생산으로서 끝나는 그런 시설입니다. 탄자니아 농업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농업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힘이 들더라도 극복을 하고, 또 그 작물에 맞는 우리는 시설을 준비하고 또는 갖춰 나가야 됩니다. 우리 딸기는 평균은 또 14도에서 제일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성 작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탄자니아의 기후는 우리나라 하절기, 여름 날씨에 준하는 그런 기온으로서 힘들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에는 추워서 따뜻하게 보온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더워서 온도를 낮춰야 되고, 딸기한테는 그런 악조건이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환경을 극복해가면서 농업인들이 시설을 갖춰가지고 딸기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탄자니아는 우리가 아마 난방비는 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온도만 낮춰주면은 얼마든지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커튼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우리 차광망, 차일레터. 전에는 차광을 해가지고 햇빛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차광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작물이 강압사한테 필요한 햇빛은 들어오고 거의 가시광선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적외선은 우리가 차단해주는
그런 브레시 네트, 뭐 차일 네트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안개 분무 또는 우리가 지붕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수막 그죠? 열을 차단해주는 수막을 만들어줘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는 딸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더운 나라라고 재배가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결국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 있을 때는 하늘이 농사를 짓지만은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시설을 통제를 하고 또 작물에 필요한 작물에 맞게 어떤 온 습도를 관리하는 그런 제어력을 갖춘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생산성을 올리고 또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재배 기술을 익히고 또 그 정확한 지금은 옛날처럼 간행 농사를 해서는 안 되고 과학영농 농업인들이 막연하게 땅을 갈고 일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영농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소득을 더 많이 올리고 돈을 벌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 농업 여러분 어쨌든가 힘을 내고 더 나은 농업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히기 바랍니다. 탄자니아 농업 여러분 화이팅!